오늘은 독서와 토론 3차 시 1교시 강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명지전문대학 제자들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게 잘 지내셨는지요? 3차 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제자들 레포트 읽은 소감 2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를 말한다에서 성의껏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서 잘 써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쓰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면 참 진솔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꾸미고 수식하지 않고 잘 써주셨다는 점을 피드백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글쓰기는 솔직하게 쓰는 것이 상대방을 감동하게 하고 또 메시지 전달이 잘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시 토론문 요지도 각자 마음에 맞는 또 가슴에 와 닿는 작품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느낌 또 무엇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토론으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가 하는 것을 나름대로 잘 써주고 계셔서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시, 2차 시의 레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3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는 오늘은 거고사추라는 말을 올려드렸습니다. 거는 어디에 거하다, 거주하다, 산다 하는 살거, 노일거입니다. 고는 높을 고자이죠. 고, 사는 생각할 사자고, 여기까지 3글자는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으실 것 같고,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추인데, 글자는 어렵지만 우리 추락한다 하는 의미로 떨어질 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는 제가 한 글자 한 글자 짚어드렸고, 이제 전체 뜻을 살펴보면 고니까 높은 곳에 산다는 거죠. 높은 곳에 산다는 거,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거, 최고의 인생의 어떤 정점에 올랐을 때는 사는 생각하라, 추는 떨어질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달이 가득 차면 반드시 그 다음 날부터 이지러지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떨어지는 것, 내려오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이치이니까, 추는 떨어지니까, 사그라드니까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내려올 것을 생각해서 정말 선정, 좋은 정치를 베풀고 또 그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도와주고, 그러니까 영원히 높은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반드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물들, 살아있는 자의 어떤 주어진 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정말 그 자리에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잘 해서 내려왔을 때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리에다가 인사하고 절하고, 그 타이틀에다 인사하고 절하고, 그 타이틀을 벗어났을 때는 전혀 보지 않은 척하고, 이런 것이 우리는 슬픈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 하고 난 다음에 자연인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도 역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행위,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반드시 떨어져서 내려올 것을 생각하라. 내려와서 생각을 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일을 잘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거고사추를 공부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 교재 문예론 책에 96쪽에 실려 있는 그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글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참 아버지, 오늘은 3차 시 1교시 2교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버지라는 말 앞에 섰을 때도 참 가슴이 좀 무거워지고 또 좋아지고 힘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집에 계시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가슴에 묻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형편들이 다르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태어나서 인간적으로 삶을 사는 데는 분명히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셨을 것이다. 그랬을 때 한 번쯤은 이러한 시를 공부하면서 아버지도 생각해보고 어머니도 생각해보고, 이런 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 저는 최대의 그 교육적인 효과라는 것이 평소에는 늘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런 글을 읽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잠시라도 주변을 살피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좀 순수해지고 내가 좀 착해지고 선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김현승이라는 분은 호가 다형입니다. 다자. 우리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쓰지만 전에는 우리 다방에서 차 마시자, 요새는 카페라는 말로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다는, 이 김현승 시인은 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이름 들어보셨죠? 호가 다산이죠. 정약용 선생은 그 차 종류 중에서 우리차, 녹차 종류를 좋아하셨다고 하고, 이 김현승 시인은 차 중에서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쓰셨고, 저기 그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셔서 그 대학에서는 다형 문학제라는 그 타이틀로 김현승 시인의 문학 작품을 기리고 또 백일장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쁜 사람들도. 근데 제가 이 시에서는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그 서정주 시는 산문시라 쭉 이렇게 원문 그 자체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PPT 자료를 만들면서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한 경우가 있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가면은,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슬래시 2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냐면, 바쁜 사람들도 다음에 한 줄 내리고 굳센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PPT 화면 한 2-3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슬래시와 슬래시 2번 하게 되는 이런 문장 부호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학생들이 그 문학 전문 잡지를 읽을 때 이제 지면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로 인용을 하고 이런 형태로 그 시 발표를 하는 경우는, 원문은 이 상태가 아니라 한 줄 내려쓰기고, 또 2개의 슬래시를 한 거는 한 줄을 띄우라는 겁니다. 한 줄 내려쓰기가 아니라 한 줄을 완전히 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로 말하면 1행, 2행, 3행 쓰고 난 다음에 이제 4행을 썼으면 그 다음에는 2연이 되는 거죠. 연과 행. 행은 그 1년, 2연 속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을 1행, 2행, 3행으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연은 완전히 문장을 바꾸는 걸 1년, 2연, 3연, 4연. 여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바쁜 사람들도, 그러니까 세상살이 하시는, 사회생활 하시는 아버지는 바깥 세상에서 아주 힘들고 어렵게 지내시죠. 또는 굳센,
아주 그냥 단단하게 의지에 흔들림 없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는 바람과 같던 사람들, 이리저리 그냥 바람처럼 휩쓸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아주 바깥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힘차게 열심히 또 세상사에 막 휘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일 뿐이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가게 사장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 무슨 바깥에서 열심히 또 도로 청소를 하시는 아버지 공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다 얘기죠. 사회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실지 모르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저 우리의 순수한 아빠가 될 뿐이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집에 오셔서 뭘 하시는가?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를 이제 좀 문학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또 실제적인 생활이지만, 요즘은 아이고 바깥이 이렇게 추운데 집안에 온도 좀 높이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아버지들은 이제 어린 것들이 추위에 좀 웅크리고 있으니까 난로에 따뜻하게 불을 피우시기도 하고, 또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그네 어린 아가들의 그 놀잇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순수한 아버지가 된다. 그러시면서 또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죠.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저녁에 지금 바람이 막 힘들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른 대문 단속, 현관문 단속을 하고, 또 때로는 아파트일 경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주택에서 이제 마당에 떨어진 그런 낙엽을 또 쓸기도 하고 줍기도 하고, 그런 평범한 우리들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년, 2년, 지금 3년까지가 되고, 그 다음에 4년으로 들어가서 일행은, 자, 바깥은 요란해도 바깥 세상은 우리 얼마나 요란합니까? 요즘도 우리 제자들 사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정말 사건들이 많죠. 뭐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또 사회적으로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죠. 그렇게 요란해도 아버지 마음은 어떤가? 어떻게 해서든 어린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충분히 그런 거 느끼시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자식에게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단한 보호막과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져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 글 제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럴 때 우리 제자들, 아들, 딸들, 고향에 계신 아버지, 회사에 나간 아버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저는 다음 문장이 또 제 가슴에도 정말 짠하고 제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데, 그러시면서 아버지께서 양심을 지키라고 낮은 음성으로 가르친다. 우리가 아버지가 나는 인간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크게 그렇게 막 양심 지키고 모든 걸 군인자처럼 그렇게 나는 생활하지 못했어. 인간인 아버지죠. 그런데 자식에게는 양심을 지키고 의롭게, 정의롭게, 올바르게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큰 소리로 당당하게 아빠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인 아버지도 낮은 음성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적인 마음. 저는 이런 부분이 역시 그 김현승 시인의 시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공부를 많이들 연구를 하는 이유를 저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처음에 우리 1년, 2년, 3년까지는 그저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아빠의 모습이죠. 그네를 받고 그네 태워주고 아빠하고 깔깔대고 놀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집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그 보호자, 보호막,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어 하면서도 이제 어떤 정신적인 그런 면에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양심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아빠로서의 어떤 가르침을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에서 또 참 우리 마음이 짠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셔서 하루 종일 바깥 세상 힘들게 어렵게 막 목청을 높이고 눈에 핏발이 서고 목에도 핏대가 서면서 이렇게 험하고 어렵게 살아온 아버지가 하루의 노동이라는 것이 꼭 땅 파고 흙 파는 것만이 노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인 우리들도 저희들도 정신적인 정말 노동을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제자들 이 강의 듣기 위해서 정신적인 노동하는 겁니다. 가서 육체적으로 막 부대끼고 이러지 않더라도 이 강의를 들어야만 하고 또 출석을 해야 되고 또 레포트 써야 되고, 이거 정말 우리 제자들의 노동이죠. 저는 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좋은 강의를 해드리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참고 자료 준비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의 노동을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저녁 식탁에 앉아서 진지 식사하시면서 소주 한 잔, 맥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강한 아버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참 여리고 약하고, 그 마시는 소주잔의 하얀 소주잔 색깔이 눈물 색깔하고 같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힘듦, 아버지의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그 힘든 삶을 감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아버지. 지위가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 그런 거 전혀 관계없죠. 아까 집에 돌아오시면 그저 아버지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잔 드시는 소주 잔이 겉에는 소주이지만 사실은 속에는 눈물로 채워진 잔이다.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그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라는 이 표현.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 외로운 사람이다. 고독한 사람들이다. 왜냐? 겉에서는 무슨 떵떵거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버지는 얼마나 거인입니까? 크신 분인 것 같이 아기 때는 느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제자들 다 지금 성인, 성년이 되셨죠. 그래서 새삼스럽게 아버지를 돌아보면 참 아버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겉으로는 태연하고 자신만만한 척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 먹어가면서 몸이 늙어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외롭다.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힘있고 든든하고 아주 그래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 보이면 보일수록 더 아버지의 마음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그 아버지 존재를 이해하고 생각해 보자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책에 실려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김현승 시인의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 작품은 딱 한 장짜리 작품인데 요 한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먼저 한 편 가르치고 그 다음에 주제가 비슷한 이제 바깥에서 외부에서 가져오는 작품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하는 식으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호라는 시인의 지금 우리 그 문학의 집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호라는 시인의 세차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세차는 새는 세탁소 할 때 앞에 삼수변에 써서 앞선자를 쓰면은 씻어 내릴 새입니다. 차는 자동차죠. 우리 주변에서 자동차 닦는 거 세차 열심히 많이 보죠. 차를 닦다. 그런데 이제 일행에서 보십시다. 요거는 이제 1행, 2행, 3행, 4행으로 되어 있는 단연, 그냥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는 시인데, 비를 맞으며 세차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라는 거 한마디도 없지만 이제 1, 2, 3, 4를 읽다 보면 아버지께서 왜 남들이 보면 지금 바깥에 비가 오는데 왜 세차를 해요? 아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사람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닌가?
비 오는데 누가 세차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의 그 장면을 아버지 마음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지만 아버지의 심정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도 눈물겨운 찐한 아버지는 남성으로서 뭐 사랑한다 어쩐다 저쩐다 이렇게 뭐 크게 말씀으로는 안 하시지만 아버지의 태도나 하시는 행위를 보면 아주 어떤 말보다도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정성과 아버지의 기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아버지께서 자동차를 닦는 거예요. 세차를 차를 깨끗이 닦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가는 이마다 한마디씩 하였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비 오는데 무슨 세차야.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쳐다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누가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구절절절 뭐 우리 아들이 어때서 그래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차를 닦아요? 뭐 이런 것이 아닌 거. 이렇게 구구절절 말하지 않는 것을 짧게 간략하게 쓰는 것이 우리가 시의 형태라고 말하죠. 그래서 시의 형태 중에 생략이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세차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우리가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유 왜 무슨 비 오는데 세차를 다 하고 있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하는 행위를 어느 누구도 이해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그 사람들 이상하다 뭐 그걸 또 염두에 두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일체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는 차를 열심히 저는 이럴 때도 아버지의 기도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도가 어디 무슨 예배당에 가서 뭐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차를 빡빡 닦으면서 얼마나 많은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일까. 이걸 우리는 이제 작품에서 읽어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 역시 이제 그 글을 쓸 때는 처음 출발과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그 딱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이상하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지막에 짠 하고 등장하는데 아 정말 감동이에요. 무엇이냐? 차를 비 오는데 닦는 이유는 아들이 지금 2등병이에요. 저는 군대 계급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제자들 중에 지금 군대 갔다 온 친구들 글 써주신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유 2등병이면 이제 군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일 낮은 계급의 아들인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군대를 다녀오셨기 때문에 아 지금 2등병 시절이 군대에 적응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그리고 바깥 사회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런 걸 잘 내다보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아버지는 아마 어쩌면 군대 간 지 얼마 안 돼서 첫 휴가 나온 지금 애기 바깥에서는 나이로는 성년이라고 하지만 아가 같은 자기 아들이 지금 군대 가서 잘 적응하기를 정말 아무 일 없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군대에서도 여러 가지 애환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 없이 무사히 군대 생활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정말 아버지의 절절한 기도가 비를 맞으니까 아버지의 눈물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 2등병 아들이 군대 생활 무사히 잘 마치고 귀대 귀대는 여기는 이제 군대를 지금 들어가는 거 군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다가 태워가지고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어떤 부대에 데려다 주는 그런 날에 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그 끝에는 이제 무사히 군대 생활 잘 마치고 제대하고 이제 군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날을 기원하고 바라는 그런 아버지의 말 없는 그런 가슴 속의 언어가 이 비가 오는 날 차를 닦아 내리면서 아주 진하게 진실되게 깊은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짧은 시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차 시 1교시에서는
아버지의 마음과 이 세차라는 작품을 통해서 사회생활 어렵게 하고 계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1교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